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년도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자 공모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설명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자,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MO 육성 지원 사업은 2019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 작년이죠. 제1회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올해가 두 번째 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가 기업들의 문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DMO란 무엇인지, 2021년 공모사업의 주요 사항은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설명회 진행 순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DMO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DMO 자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2021년도 사업자 공모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 담당자의 설명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년도 제1회 때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사항,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최기관의 당부사항을 전해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이 사업 설명회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한 분 한 분 본인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DMO 육성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개발팀의 안재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원주에서 오셨고요. 또 한 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DMO 육성 지원 사업의 자문위원 장안대학교 이금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두 분께서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가장 먼저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DMO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사업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DMO가 뭐냐 찾아봤더니 이게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오가니제이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를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관광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어떤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어떤 사업인지 차장님께서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DMO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관광 편중 현상 해소와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의 관점에서 스스로 관광을 주도하는 DMO를 발굴하여 발전시키고 중앙의 관점에서 DMO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자체적인 관광 활성화 추진 조직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미 많은 관광 관련 단체, 사업자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네, 국내에는 네. 이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공공기관과 단체, 민간 부문 관련 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 DMO의 역할과 기능은 이들 기관이나 단체와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지역 내 관광 부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기관이나 협회, 지자체, 지역민 포함 민간과 공공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DMO는 해당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고요. 네. 지역 관광이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면에서 다른 관광 관련 단체와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더 이제 들어가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 지자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관광 기업이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붙었어요. 그죠? 그거 이제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DMO 전문가이신 자문위원 이금실 교수님께서 DM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미리 촬영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지역관광추진조직 DM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금실 교수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동향, 한국형 DMO의 개념, 한국형 DMO의 기능과 역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동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동향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해외여행 시장은 크게 위축되었고 입국 제한 및 코로나 검사 증명서 혹은 자가격리 등의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 위축된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광객 수요가 국내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관광 수요 증가 추세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여행 동반자 유형과 여행지 선택에서 나타나는데요. 우선 여행 동반자 유형이 나홀로 소규모 그룹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여행지 선택 또한 대도시 및 유명 관광지보다는 소도시, 혼잡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도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숙소 예약률 변화인데요. 전년 대비 충청 지역은 대전, 전라 지역은 목포, 경상 지역은 거제 지역의 숙소 예약률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관광 수요 분석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여행 동기와 선호하는 체험 활동에서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여행 주요 동기, 킬링의 키워드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감성 힐링 여행, 웰니스 관광의 증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행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 여행 패턴을 보면 산과 바다와 같은 야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트레킹, 등산, 다이빙 등의 액티비티와 요가, 명상 등이 포함된 웰니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동향 두 번째 특징은 비대면 환경의 확산과 관광 정보 시스템의 디지털로의 전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및 완화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는 안전한 지역 관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전자지도를 제작하거나 관광정보 앱 내부에 자가진단 서비스를 포함하고 관광지 사전 예약 서비스 및 여행 지역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위한 스마트 관광 가이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례는 최근 제주도청에서 개발한 제주 안심코드 앱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 방문객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방문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제주도는 안전한 제주 여행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 안심코드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제주 여행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환경이 확산되면서 주요 유명 관광지의 방문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관광재단은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K-팝 아이돌과 함께하는 랜선 투어를 VR 콘텐츠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서울 대표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전략의 실행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5G 기술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관광산업 생태계로의 새로운 변화 감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 분야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산업 구조 재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생산과 집단 면역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전의 관광산업 구조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관광 벤처기업인 국내 트리플, 프립 등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가활동, 지역체험 여행, 개별 자유여행에 초점을 두고 상품 개발 및 홍보 전략을 진행해 왔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입자 수 증가와 여행 상품 판매의 증가, 지역 기반 관광 상품의 확대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이들 기업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 관광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의 관광산업 분야 예산 정책의 변화입니다.
2021년도 관광지원정책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특징적인 것을 보면 지역 관광 육성과 ICT 기반 관광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문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거나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이후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에 있어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이후 관광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 수요의 증가와 관광 생태계가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역 관광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역 관광을 주도할 DMO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죠. 화면으로 보이는 도시는 어떤 지역일까요? 지도에 표기된 도시는 총 17개 지역으로 2020년 DMO 사업에 선정된 12개 기초지자체와 5개의 거점 도시입니다. 2019년 한국관광공사는 지역관광 추진 조직의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작년에 거점 도시 포함 17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 관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MO란 서구에서 지역 관광을 홍보 및 마케팅하는 조직으로 출발하였는데 단어 의미 그대로 지역 관광을 홍보하는 조직의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케팅 조직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지역 관광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 DMO는 시범 사업 및 1년간의 DMO 사업을 통해 한국형 DMO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습니다. 한국형 DMO란 지역 이해 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을 경영하는 지역 대표 관광 조직이라고 말입니다. 해당 개념에서 주요 키워드를 뽑아보면 이해 관계자, 합의 형성, 지역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형 DMO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O 개념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지역 이해 관계자입니다. 여기서 지역 이해 관계자란 지역 주민, 지역 주민 협의체, 관광 사업체, 관광 관련 사업체, 지자체, 전문기관, 지역 미디어 등 다양한 개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DMO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포함 다양한 사업체 및 기관 등 여러 관계자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DMO는 지역 이해 관계자들이 구성된 지역 관광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DMO 사업을 수행하신 지자체의 경우 지역 관광 플랫폼 구축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1년도 신규 DMO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DMO 설립에 있어 지역의 관광협의회, 문화관광재단, 협동조합, 일반 법인 등 여러 기관 중 어떤 조직이 DMO로 적합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DMO로 선정하고자 하는 조직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조직인가? 두 번째, 관광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인가? 세 번째, 지역 이해 관계자를 연계,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DMO 설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DMO 개념의 두 번째 키워드는 합의 형성입니다. 지역 이해 관계자 간의 플랫폼 구축하는 것으로 DMO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DMO가 이들 이해 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이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표에서처럼 지역의 이해 관계자 중 핵심 개체는 바로 지역 주민, 민간기관 및 사업체, 지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주체들 간의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DMO는 워킹그룹, TF 단위의 정기적인 온오프 모임을 진행하실 수 있어야 하며 모임을 통해 지역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형성 과정을 통해 DMO는 핵심 기능, 중점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역 관광의 대표성입니다. DMO가 지역 관광의 대표성을 갖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전담 운영 인력 및 관광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운영 관리에 있어 이해 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연계 및 사업의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상근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DMO는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통해 결정된 의제를 기획사업으로 발굴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정책사업과 지역관광 현안을 연계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MO의 전담 인력 및 안정적 운영 관리 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체 수익 사업을 발굴하신다면 DMO는 운영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는 선순환 체계를 통해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형 DMO의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형 DM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O의 기능은 핵심 기능과 중점 기능 5개로 나누어지는데 각 기능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선정 국내 DMO의 사례와 해외 주요 사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DMO의 필수 사업에 포함될 안전여행 문화 정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되고 있는 관광 생태계에서 DMO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DMO의 기능은 핵심 기능과 5개의 중점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 기능은 지역 관광 플랫폼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DMO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이어 5대 중점 기능입니다. 5대 중점 기능으로는 관광 품질 관리, 관광 자원 관리, 관광 홍보 마케팅, 관광 산업 지원, 관광 사업 기획 및 계획 기능이 있으며 각 내용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필수 사업으로 안전여행 문화 정착 부문이 포함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관광 플랫폼 기능은 DMO의 핵심 기능으로 이해관계자 간 지역 관광에 대한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내는 기능입니다. 국내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곳은 강진 DMO와 고령 DMO 사례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처럼 강진 DMO는 강진군 관광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교통사업자 강진군청, 푸소체험연구회, 문화관광해설사, 강진관광 둘의 PD 등을 포함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들 이해관계자 간의 연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진문화관광재단입니다. 강진문화관광재단은 매월 1회 추진협회를 진행하셔서 DMO 육성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회원간 공유하고 기획사업 결과의 공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협의를 위한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바로 DMO의 핵심 기능인 지역 관광 플랫폼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 DMO 또한 고령군 관광협의회를 통해 지역민에게 관내 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민과의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꾀하셨고 회원 간 모임을 통해 DMO 역할 및 운영 활동을 홍보해 주신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 세토우치 DMO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세토우치 DMO는 멤버십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 플랫폼 기능을 구성원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사진은 세토우치 살롱 세미나 개최 모습인데요. 세미나를 통해 지역 사업체 회원에게 관광 관련 사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간 매칭,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제공, 서로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세토우치 홀릭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토우치 홀릭스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지역 관광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MO의 5대 중점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 품질 관리는
지역 내 관광시설, 서비스 등의 여건 개선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즉, 지역의 관광 접객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관련 사례로는 익산 DMO와 아일랜드의 퍼플 플래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익산 DMO에서는 안심 게스트하우스 자생 지원 사업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 아카데미 익산에서 고고를 운영함으로써 관광 사업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업체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셔서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시켰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아일랜드의 퍼플 플래그 인증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퍼플 플래그 인증제는 지역의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커뮤니티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일랜드는 퍼플 플래그 인증제를 통해 야간의 도시관리 부분에 있어 여러 도시들의 우수성을 인증받았고 지역민과 방문객으로부터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참고하시면 좋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관광자원관리 기능입니다. 관광자원관리 기능이란 지역의 관광 매력을 향상시키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전략을 실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관광자원이나 관광지 관리,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관리, 축제 지원 및 운영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사례로는 국내 강진 DMO와 일본의 오이타현 베프 DMO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 DMO의 푸소 상품과 조만간 프로젝트를 보실까요? 푸소 사업은 농촌 민박과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농촌 감성 체험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농가 민박과 강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이 참여하는 체류형 농촌 민박 체험의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프로젝트는 역사 문화 스토리 공연과 지역 관광지를 결합한 컨텐츠로 지역민 재연 배우 공연으로 차별성을 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오이타현 베프 DMO의 베프 예술가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베프 DMO는 지역 아트 이벤트, 디자인 상품을 만드는 예술가 프로젝트를 통해 온천 도시로 한정된 베프 지역의 이미지를 예술가의 도시로 확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 홍보 마케팅 기능입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기능이란 과학적 데이터에 입각하여 지역 관광의 타겟 시장을 설정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관광객 수요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하므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관광 트렌드를 파악한 홍보 전략의 수립, 지역의 새로운 관광지, 숨겨진 관광지에 대한 홍보 프로모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의 국내 사례로는 단양 DMO와 목포 DMO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단양 DMO는 오고 미션 투어 상품을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미션 투어 안내 및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대형 광고 매체와 연계한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RTO와 연계하여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포 DMO는 배틀트립 인 목포를 통해 주요 관광지, 맛집 등을 대상으로 8개의 주제와 16개의 관광지를 선정하여 잠재 여행객에게 목포 여행 방법 및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교토 DMO와 아이슬란드 관광청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교토 DMO의 경우 교통국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객의 혼잡도를 예측하여 관광지의 혼잡도를 낮추고 관광 동기별, 관광지 간 최적 경로를 제공하여 스마트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이는 아이슬란드 관광청의 To Let It Out 캠페인은 최신 사례인데요. 코로나에 지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소리 지르기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슬란드에 숨겨진 관광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재미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산업 지원 기능은 주민기업이나 관광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실행하여 관광의 지역 경제 환원을 강화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관광사업 창업 및 육성 지원과 관광사업 컨설팅 지원이 포함됩니다. 관련 사례로는 일본 세토우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토우치 DMO의 세토우치 브랜드에는
지역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세토우치 지역의 사업 개발 및 자체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토우치 관광 활성화 기금을 조성을 함으로써 관광 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며 투자 자본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관광사업 기획 및 계획입니다. 이 기능은 관광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기획, 관광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국내 사례로는 부산관광공사의 세이프 포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산관광공사는 소셜미디어, 이동통신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21년 부산여행 키워드 세이프 포유를 선정하였고 해당 결과를 부산여행 컨텐츠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부문 관광계획과 연계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덴마크 코펜하겐 DMO와 오스트리아 린츠 DMO 사례가 있는데요. 코펜하겐 DMO는 지역사회 관광인식조사 시행을 통해 관광객 인식, 문제점, 혜택 등 관광인식 조사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고 린츠 DMO는 관광개발 랩 운영을 통해 대학생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25세 이하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사업 기획 및 계획 수립에 있어 DMO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내는 일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021년 선정 DMO 신규 사업에는 안전여행 문화 정책 사업이 필수로 포함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여행 패턴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선호하며 두 번째, 개별 여행지 또는 가족 단위 여행을 선호하고 있고 세 번째,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광객 행동 변화 감지를 통해 2021년 DMO 기획사업에는 안전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기획사업 발굴이 필수 요건으로 포함됩니다. 관련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프로토콜 및 지침에 대한 지역 관광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 지역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 관련 사업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체크인 및 비접촉식 체크아웃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이 여행하는 동안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지에서 위생 및 소독 지침 준수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업도 관련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DMO의 기능에 이어 DMO의 역할 부분입니다. 향후 한국형 DMO의 역할을 세 가지 차원, 지역 관광의 주도적 조직, 지역의 중간 조직, 지역 관광 전문 조직으로서의 역할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관광의 주도적 조직으로서의 역할이란 지역 스스로 관광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을 기획하며 추진함에 있어 DMO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특히 현 상황에서는 의료 및 보건 분야와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관광 종사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지역의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이란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이해 관계자 간의 연계를 담당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타 중간 지원 조직, 예를 들면 관광투레, 마을기업센터, 도시재생센터 등과 같이 연계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네트워크 운영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활용을 통해 단계적 네트워크 운영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단계별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공유 단계에서는 지역 이해 관계자 간의 정례적 온오프 모임을 통해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 형성 및 관광 이니셔티브를 공동 선언하며 지역 관광 이슈를 파악하고 공유하고 지역 관광 사업 방향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행 단계에서는 워킹그룹이나 TF 사이의 협력 연계를 통해 지역 관광 사업 진행을 위한 실행 및 조정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원 단계에서는 효율적 사업 운영을 통한 이익 및 혜택을 지역에 환원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 커뮤니티 포함 지역 내의 이익을 환원하는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단계별 네트워크 운영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MO는 지역 관광 전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획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전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말합니다. 지역 관광의 전문 조직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DMO 추진 기획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평가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RTO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관광 사업을 위한 관광 정보 시스템의 지원 및 활용, 지역 관광 홍보 마케팅 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획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수행 전문성 및 성과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지역관광 추진조직 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DMO의 개념과 기능,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잘 찍으시네요. 너무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네. 하셨어요. 자, 이제 DMO가 무엇인지 개념들이 좀 잡히셨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지자체가 주로 추진하던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고민을 지역 내의 관광 관련 단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인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DMO 사업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DMO의 정착을 유도하고 이후에는 기획사업 발굴 및 성과 관리를 통해서 별도의 지원이 없이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약간 키운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생기면 알아서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가 곧 지역 관광 업체들의 수익인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조직을 만드는 것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그 관광 해설사 이런 분들 연말에 모이시는 행사 가서 제가 사회본 적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 어려운 점도 좀 듣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되면 그분들도 더 활성화되고 자기 일자리도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지역 경제가 튼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담당자로서도 매우 자부심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해보시면서 느낌이? 네, 사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네네. 이게 사업 초기 단계이다 보니 정착을 위해서 많은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DMO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항상 선구자들이 갖는 고민입니다. 아무도 안 해본 걸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차장님의 그 부담감도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하지만 한국관광공사가 공공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보네요. 자, 다음 순서는요, 2021년도 DMO 사업자 공모 안내를 드리는 순서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죠. 김혜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공모 안내를 맡은 아나운서 김혜연입니다. 이번 설명의 목차는 총 5가지로 DMO 육성 추진 개요를 시작으로 두 번째, DMO 사업자 2021년도 공모 개요, 세 번째, 사업 지원 내용 및 조건, 네 번째, 심사 기준 및 심사 진행, 마지막으로 2021년 사업 추진 프로세스 순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DMO 육성 추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이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생 검역 및 입국 절차의 강화는 해외 여행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고, 이에 각 국가들은 내수 관광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자국민의 국내 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또한 국내 여행 시장의 수요 파악에 따른 맞춤형 여행 상품 개발과 홍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야외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반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을 수립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국적 유사 형태 성과물 도출에 따른 지역관광 브랜드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관광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추진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DMO 육성 추진 목적으로는 지역관광 대응력 강화,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또한 지역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역량을 제고하고 유연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지역 주도적 관광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MO 사업자 2021년 공모 개요 부분입니다. 2021년 DMO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DMO 사업체 공모 및 선정은 현재 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되며 DMO 사업 추진 관리는 4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3월 DMO 사업체 선정을 통해 21년 4월에서 1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단이 운영되며 지역관광 플랫폼, 기획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지역별 DMO 운영과 기획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지역관광 추진 조직 DMO 육성 지원 사업자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합니다. 단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관광사업 네트워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내 법인이라면 공모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지방비 지원에 동의하는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장의 확인서를 확보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은 공모 대상 자격에서 제한되니 확인하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월요일부터 3월 9일까지 30일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이나라도움 사이트를 통해 공고가 게시되고 신청 접수는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이며 3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공사 홈페이지나 이나라도움에 접속하셔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메일 접수는 DMO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dmokorea@knto.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는 우체국 등기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DMO 사업자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서류 심사는 3월 17일 목요일 서류 심사를 통해 기본 여건과 역량이 우수한 DMO를 1.5배수, 약 18개를 선정할 것이나 1.5배수가 되지 못하여도 서류 심사 점수가 60점을 넘지 못할 경우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심사 결과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법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1차 심사 점수는 2차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며 2단계 발표 및 최종 심사는 3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말 공사 홈페이지 및 이나라도움 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각 단계별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지원 내용 및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 지원 기간은 21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개소당 사업비로 국비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며 추가로 공사에서는 컨설팅, 홍보 마케팅,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5천만 원, 지방비 1억으로 6대4 비율의 재원 부담이 이뤄집니다. 사업비 지원 항목은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및 DMO 5대 중점 기능 기획사업 2개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DMO 5대 중점 기능 중 자율적으로 선택한 1개와 필수 사업인 안전여행 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 2개의 사업에 대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필수 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대한 지원 항목입니다. 인건비, 운영 경비 등에 해당하는 운영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허용할 경우 지방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획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 발생 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 4항에 따라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원 목적 외 사용 또는 지방비 미입금 시 국비 지원 금액이 전액 환수 조치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심사 기준 및 심사 진행입니다. 서류 심사는 조직 역량 및 운영 계획이 60%, 기획 사업 평가 40%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조직 역량 및 운영 계획 평가는 크게 DMO 전담 인력 현황, 지역관광협의체 전담 조직 현황, 목표 달성을 위한 DMO 조직 및 협의체 운영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재무 현황 및 재원 확보 방안으로 나누어져 심사가 이뤄집니다. 또한 기획사업 평가는 기획사업 수립 및 추진 계획을 통해 심사가 이뤄집니다. 지원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는 서류 심사 기준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심사는 DMO 전담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역량, 운영 계획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및 DMO와의 협력 지원을 토대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사업자 선정은 항목별 심사위원 평가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을 내게 됩니다. 커트라인은 60점 이상이며 최고 득점자를 최종 사업 후보로 정하고 나머지 60점 이상을 득한 사업자를 예비 순위자로 선정합니다. 2021년도 DMO 사업 추진 프로세스입니다. 1월에 사전 준비를 마치고 2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공고 및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1차 서류 심사는 3월 17일 공모 접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류 심사 통과를 하신 법인은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2차 심사는 1차를 통과하신 법인을 대상으로 3월 25일, 26일 양일간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소요 시간은 약 20분 내외가 될 것입니다. 모든 심사가 끝난 후 최종 결과 발표는 3월 말 공사 홈페이지 및 이 나라도움 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것입니다. 선정되신 법인은 공사와 최종 협약을 진행하고 국비 1억 5천만 원 및 공사의 다양한 육성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게 되며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종료하시어 결과를 제출하시고 최종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수한 DMO는 향후 1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및 양식입니다. DMO 육성 지원 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첫 번째로 공모 참가 신청서, 법인 일반 현황 및 연혀, 참여 인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두 번째 사업 계획서는 표지, 목차 작성 요령 및 목차를 참고하시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2021년도 공모 요강을 여러분께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및 우편 접수만 가능하니까 이 점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업회 영상과 PDF 자료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까요. 꼭 접속하셔서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인해서 온라인 설명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전년도 사례를 통해서 대표적인 질문사항 그리고 사업 담당자의 당부사항을 전하는 순서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지금부터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작년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기존 지자체, 문체부, 공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을 DMO 사업으로 중복 또는 전환해서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 지원받고 있는 것은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네.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존 진행했던 사업인지 모니터링을 하여 심사평가에 반영하고 네.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그대로 신청하신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계속해서 전환하거나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좀 아이디어나 이런 걸 내서 이거 한번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질문.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고에도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 신청 단체가 사업을 신청하는 지역에 꼭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업을 신청하는 지역은 소속 지자체 행정구역 안에 사업장 소재지가 등록돼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관광 기업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인 거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지원하는 네.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구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법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네. 지역의 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로 한 사업이 바로 이 DMO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2021년도 사업부터는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아, 올해부터요? 네네. 오, 그럼 작년에는 좀 가능했던 건데 올해 바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지역의 협의체들과 네트워크를 하는 업무가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다면 원활한 협업이 어렵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 예. 명쾌한 답변을 우리가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에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사항인데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서울시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네, DMO의 종류는 네. 기초지자체 범위의 기초 DMO, 지자체가 연계하는 연계 DMO, 광역 단위의 광역 DMO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세 가지. 예. 이번 공모 사업에서는 우선 육성 대상으로 기초 DMO를 선정하였기에 광역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추후 과제로 연계 DMO, 광역 DMO 육성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기초 DMO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연계 DMO, 광역 DMO 이렇게 네, 점점 더 발전시켜 네, 나가겠다. 단계별로 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광역시는 안 된다. 네. 특별시는 물론 더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외에 기초 자치단체. 네, 맞습니다. 그죠? 제가 작년인가요? 이 관광 도시로 선정된 곳 몇 군데를 봤는데 그 중에 안동신가가 들어가 있는 걸로 네, 기억하는데. 관광 거점 도시가 관광 거점 5곳이 도시가. 선정이 되었고요. 네, 거기 안동시가 들어가잖아요. 네, 안동시. 근데 부산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광역시니까 안 되는 거고 안동은 되겠네요. 예를 들면. 부산은 국제 관광 도시고요. 네. 안동은 지역 관광 거점 도시고요. 네.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광역 자체는 안 되니까 부산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안동은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예외적으로 네. 이제 부산 국제 관광 도시는 네. 중요한 이제 뭐 관광 네. 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긴 예외예요? 예외로 부산은 부산만 예외다. 네, 부산만 딱 고맙소. 그러겠네. 있어, 있어, 사 있어, 거기 그러니까. 거기만 예외고 나머지는 기초 단체, 네, 기초 지자체 여기만 된다. 네, 말씀인 거죠. 야, 이거 제가 잘 짚었네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자체장의 확인서가 필수입니까? 네, 지방비와 국비가 네. 60%대 40%로 매칭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네. 자치단체장의 사업 및 예산 지원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아. 또한 지자체 지원 예산이 입금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 네네. 빠른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확인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예산 확인을 받으려면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존의 지자체 협력 관계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인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자체와의 협업이 원활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주요 평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앞서 진행되었던 사례로 지자체 관광과 등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협력 관계가 없더라도 문의하시고 협의하시면 충분히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관계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두 분을 알면 이미 친근하니까 방송에서 만나면은 안 하던 얘기도 하게 되거든요. 많이 나와요, 얘기가.
근데 처음 뵈면은 좀 서먹하잖아요. 아무리 방송이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그 관광 기업도 잘 알고 있고 사업을 같이 해봤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몰라도 사실은 그 부서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걸 문의하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네. 공사하고 문체부에서 각 해당 전국의 지자체에 네네네.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되어 네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네. 지자체에서 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혹시 지자체 묵기가 좀 나는 껄끄러워 하시는 분은 관광공사에다 문의해도 됩니까? 네, 문의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이분 얼굴 팔리셔가지고 많이 찾아오셔서 차장님께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 예산 관련한 가이드라인. 야, 제일 중요한 질문이네.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국비 지원 예산은 네. 지역관광 협의체, 운영 및 강화, 기획사업 추진 예산으로 100% 편성되어야 합니다. 100%. 네, 사무실 임차비,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지자체 승인을 얻어 지방비 예산으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 중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비율이 높은 사업자 평가 시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비율이 높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쓰는 예산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네, 그죠? 간접적으로 뭐 사무실을 뭐 임대하고 누구를 쓰고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네, 평가 점수를 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운영비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지자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하나고 지방비 예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이거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추상적이면서도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일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게 가능성이 높으냐? 어떻습니까? 네, 그 DMO는 앞서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관광 추진 조직으로서 지역 관광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따라서 사업은 지역 내에 지역 관광 관련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거버넌스 협의 체계에 따라서 지역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관광 자원 개발, 관광 마케팅, 관광 품질 관리 등 지역 현안에 따라서 필요로 하시는 사업을 선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선정된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기획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자체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또 이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협의체와의 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네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MO 사업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일단은 지역 관광 관련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 그리고 나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필요 요소가 뭔지 이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짚어봐서 찾아낸 다음에 그 부분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가는 게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잘 머릿속에 새겨들으시고 한 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온라인 사업 설명의 좋은 점이 이렇게 돌려보면 됩니다. 그 전에서는 사실 본인이 다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 잘 모르겠다면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부분만 강조해서 또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DMO 사업의 기존 성과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차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 간단한 예를 든다면 2020년도에 익산에서는 할로윈 관광주간 사업으로 주민 등 DMO 회원들이 협력하여 네. 관광객 등 5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 영상조회 12,000회 등 예. 지역 관광 마케팅에 효과를 거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네, 오, 맞습니다. 요거 한 번 한 거예요? 이런 그. 네, 올해 올해 예. 사실 코로나19 상황으로 네. 그 행사 이런 이벤트 같은 건 진행하기 좀 어려웠는데 네네네. 요 할로윈 관광 주간 사업은 네네. 그 랜선 네네. 이벤트로 좀 그렇죠.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네, 언택트. 예, 언택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 왜 나를 안 불렀지? 이런 큰 사업에
예, 그 다음은요. 또 이제 홍성은 예. 지역의 관광 안내 해설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네. 플랫폼을 만들어 관광 안내 정보 및 그 지역 카페 등을 관광 안내소로 활용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노력했던 것을 주요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라북도 익산, 충남 홍성 네. 그 두 군데 예를 지금 들어주셨는데 네네. 두 가지 사업이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하나는 그냥 이벤트 자체, 그 자체를 하는 데다가 예산을 쓴 거고, 하나는 SOC,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광의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데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그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에 지원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꼭 나오는 질문이죠. 주의사항. 아, 네. 국비 지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기에 네. 사업자만 선정되면 예산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비는 이미 확보돼 있다. 네. 얼마죠? 지금 38억 2천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방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산 확보 시기가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시 최대한 빠른 확보가 가능하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단 예산 지원이 9월까지 되지 않으면 국비를 전액 반납하셔야 하기에 빠른 예산 확보 부탁드립니다. 9월이네요. 네. 데드라인이. 왜 사업 기간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네. 그 예산이 9월에까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네. 그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저희가 9월까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군요. 네. 그 해 못 썼다? 다음 해로 넘어간다? 안 되는 거죠? 네, 현재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해 다 네. 예산을 소모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비는 38억 정도가 확보가 돼 있다. 네. 그럼 아까 6대 4라 그랬으니까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40%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네. 선정이 되신다면 네. 한 개 지자체당 1억씩 지방비가 좀 필요합니다. 아, 1억씩. 네. 국비가 1.5억 원씩 1.5억? 지원이 되고 예. 그 매칭을 60%대 40%이기 네. 때문에 1억 원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1.5억, 1억. 해서 2억 5천짜리의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네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몇 개 도시를 선정? 현재 지금 공모를 네. 12개 12개. 국내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예.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5개 도시에서는 추천을 통해서 네네.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정보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두 분께서 하셨잖아요. 이게 오프라인보다 좀 어려우시죠? 그리고 한번 찍어 놓으면은 평생 갈 수 있거든요. 안 지워집니다, 이거. 근데 처음 해보셨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으세요. 예. 뭐 교수님이야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익숙하셨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시장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렇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가 지금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따라서 DMO의 기능과 역할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셔서 향후에 지역 관광의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 자문위원답게 아주 그냥 다부지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그 목적성이 정확하니까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차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2021년 DMO 사업자 공모에 많은 관심과 지자체 및 지역 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전화번호는 안 합니까? 전화번호는 없고, 예. 예. 아니,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분이시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고 그죠? 예, 이분께도 많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업계가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죠? 해외도 못 가고, 뭐 어디 지역도 가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런 거 활성화 방안이 더 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실감 나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모관리 문의처가 개설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관광이 DMO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응원하면서 2021년 지역 관광 추진 조직 공모 사업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